월요일부터 주식시장이 대박을 맞았습니다. 시장에서 테마주, 대형주 할 거 없이 모든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 하락한 종목이 있긴 하지만 등락률 상위를 보시면 모든 업종, 테마주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골고루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락한 종목도 거의 없습니다. 시장에서 거의 관심이 없는 종목이 3%, 4% 이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습니다. 시선이 많이 분산되면서 이전처럼 집중적으로 한 종목의 거래대금이 몰리지 않았지만 굉장한 시장이었으며 좋은 신호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일부터 10조 원 규모인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운영된다고 하는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작정하고선 1조 원치 쓸어 담았습니다. 상한가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구충제 이버맥틴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구충제에 구자라도 들어가는 종목들이 모조리 급등이 나왔으며 점상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지수가 저번주 금요일에 좋은 캔들로 마감한 다음에 오늘 완전히 하락에서 벗어났습니다. 코스피가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서 상승으로 방향이 결정되었으며 오늘 시장으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의 방향과 손절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를 완전히 쓸어 담았는데 개인 투자자가 나가기만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쌓인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시키면서 올려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까지 기다렸는지 외국인 힘도 없이 작정하고선 올렸습니다. 코스피가 그전과 달라진 수급이 있다면 이때도 개인 투자자가 나가긴 했지만 잠깐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최대치로 나올 때 하루 만에 8% 코스피 지수가 8% 상승이 나올 때 잠깐 나갔지만 지금은 좀 진정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가 8천억씩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쭉 계속 나간다면은 지수는 상승하고 종목들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완전히 쓸어 담았으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금융투자랑 연기금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매수한 거 골고루 매수를 해주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투신이 마지막에 접근을 하였으며 굉장히 좋은 수급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최근에 반등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단기간 V자 반등이 거의 다 나온 상태이며 코스닥보다는 지금 코스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이런 안정적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이 그동안 외국인이 잘 들어오다가 오늘 매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투신 쪽에서 작정하고선 쓸어 담았습니다.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었고 이게 과연 오늘 일시적인지 만기일까지만 일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개인들이 계속 나가준다면은 주가는 안정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또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은 언제라도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수급은 무조건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버나잇을 좀 적극적으로 할 종목도 보이고 있는 상태고 현재 시장이 끝나고 코스피 200 지수 레버리지 여기서는 매수가 쌓인 상태며 코스닥에서는 레버리지가 매도가 쌓인 상태입니다. 인버스 2배가 매도가 쌓인 상태이며 이것만 간단히 보고 바로 삼성전자로 넘어가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개인의 매수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700만 주 그리고 외국인은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기관 투자자가 전부 다 쓸어 담았습니다. 3.6% 상승하면서 좀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황금선을 회복해 주었고 여기서부터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기서는 그냥 오늘 오름폭을 손절로 잡고선 신규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입해서 5만원까지도 버텨볼 수 있고 그 이상까지 탄력이 어떻게 붙냐에 따라서 계속 보유를 할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힘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개인 투자자가 나갔다는 거.
저도 개인 투자자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개인 투자자를 가만히 냅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 수급에서 개인 투자자가 나가야지 지수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이었던 레몬이 있는데 레몬이 전 고점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23일 빼고선 이 화면에 보이는 것만 전부 다 상승입니다. 좀 급하게 오른 것도 있지만 차트 모양은 괜찮은 상태이며 톱텍의 영향 때문에 마지막 오후장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좀 하루 종일 중간중간에 세력들이 원할 때만 거래량이 3분당 10,000주밖에 안 나오다가 갑자기 세력이 원할 때 이런 타이밍 때 갑자기 10% 가까이 오르면서 시세를 주었으며 지금 장이 끝난 뒤에도 매수가 이렇게 순식간에 들어오면서 매수 대기가 많이 쌓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레몬을 볼 때 중요한 점, 투자 주의가 걸렸다는 게 약간 걸리긴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전 고점 위에 있는 거. 이 레몬이 세력이 좀 보통이 아니라서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바로 예측을 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 좀 원할 때만 움직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오를 것이다. 뭐 조정도 안 주고선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그전 패턴이 좀 힘들었듯이 뭐 장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올라가거나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자리만 계속해서 버텨준다면 이 자리에서 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이 13,400원만 강력하게 지켜준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내려간다면은 이걸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것만큼 정확한 타이밍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간다면은 허매수랑 단추 매매만 골라서 그 허매수랑 단추 매매만 피해서 단타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신고가 위 상태이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셀리버리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줄 듯 말 듯 하면서 오늘도 움직임이 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좀 더 움직임이 적어졌는데 장중에 잠깐 거래량이 몰릴 때가 있었습니다. 오전장에 한번 그리고 나중에 1시 넘어서 한번 이렇게 반응을 주었고 지금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서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릴 때 제가 우려했던 점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리버리는 차라리 외국인이 들어오지 말고 기관 투자자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 준다면 신고가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도 수급이 중요한 종목이며 외국인 다 나가고 기관들이 들어올 때만 매수를 하더라도 쉽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이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저는 오늘 셀트리온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헬스케어보다 셀트리온의 변동성이 더 오늘 컸기 때문에 셀트리온으로 접근했으며 오늘 좀 지루하긴 했지만 이 무너진 자리를 그대로 회복하면서 좀 하루 종일 평균 가격 이 20만 9천 원을 거의 하루 종일 지켜줬습니다. 20만 9천 원에서 마감했으며 수급도 굉장히 좋게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종목에서 좀 수급이 다 좋았지만 셀트리온이 수급이 좋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상승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고점만 제대로 뚫어준다면 충분히 23만원 근처까지 근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감하였고 그리고 헬스케어도 장후 시간에 거래해서 매수세가 많이 쌓였습니다. 오늘 수급 나쁘지 않았고 셀트리온과 똑같이 대응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대응하기가 쉬운 게 다시 올라와 준다면은 9만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상한가 종가이기도 하며 이 상한가 종가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이 장대 음봉을 그 뒤에 계속 무너지지 않고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다가
그냥 음봉으로 무너졌으면 다시 제자리인 한 6만원 후반대 여기로 돌아가는 것인데 돌아가지 않고선 다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이런 종목들에서도 단타도 가능하겠지만 좀 스윙으로 지켜볼 만한 게 삼성전자랑 그리고 ITM 반도체 정도. ITM 반도체도 오늘 좀 원하는 그림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동안 변동성을 많이 줄였다가 하루 만에 9%가 상승했는데 9% 상승하면서 5만원 근처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5만원이 또 심리적인 가격이기도 하며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5만원을 돌파해서 탄력을 받아서 한 단기간에 52,000원, 53,000원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TM 반도체도 집중해서 볼 예정입니다. 다른 종목도 괜찮은 게 많습니다. 두산솔루스도 오늘 상승하였는데 4%에 시작해서 장중에 10%까지 먹을 자리가 나왔지만 저는 다른 종목을 매매한다고 이거를 매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상승 각도만 보더라도 ITM 반도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여기서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 주었지만 지금 지수의 급반등과 함께 상승 각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스윙으로 잡는 것은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돈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테마주, 오늘 지금 관련주들이 휴마시스도 그렇고 뭐 이글벳, 제일바이오, 대한유팜, 대표적인 질병 관련주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질병만 뜨면은 이 체시스, 이글벳 고정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 점상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단기간에 변동성이 커서 분명히 욕심이 나긴 하겠지만 다른 움직임이 좋거나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 그런 종목에서도 먹을 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는 매매를 포기하겠습니다. 물론 욕심이 나고 차트가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신풍제약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차트가 고점 돌파형 완전히 고점을 돌파해서 또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종일 풀리지도 않고 거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재료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 기본 50%에서 2배, 3배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 고점에 물리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몫입니다. 지금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점상이 풀리고 뭐 상한가 오를 만큼 오르고 결국에 고점에서 물량받이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매매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거래입니다. 증시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보고 있는 종목들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뽑을 수 있고 먹을 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험해수 한 500만 주를 넣고선 상한가를 보냈다 7%의 체결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한 4%까지인가 무너진 종목이 있습니다. S맥이라는 종목인데 5%에 시작해서 10%까지 시세를 주었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그리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시간의 거래를 잘 설명 안 했는데 제 유튜브를 새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이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시간의 거래 험해수 이렇게 대놓고 수십만 주 쌓아놓은 것은 거르는 게 답입니다. 장중에 100만 주 나오던 게 190만 주 나오던 게 갑자기 80만 주가 쌓이고 시간의 거래 이렇게 쌓여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 유인하는 용도입니다. 차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런 거 딱 지금 제가 한 번도 클릭 안 했는데 분봉을 보면은 아마 마지막에 누군가가 이거를 고점에 팔기 위해서 마지막에 장 끝나기 전에 거래량이 갑자기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역시나 이 거래량이 마지막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매수한 물량의 정체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시간의 거래 플러스 내일 갭상승까지 먹고선 도망간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험횟수 쌓인 게 NPD랑 SY가 있는데 상한가에 쌓여 있지만 결국에 이거 다 풀립니다. 뭐 상한가에 마감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험횟수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첫 체결을 보시면 NPD가 VI가 걸리면서 아직 체결이 안 되었으며 그리고 SY도 마찬가지로 아직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그냥 상한가에 쌓아놓고선 험횟수도 풀지 않고 상한가에 마감해서 갭상승을 최대한 띄우는 그런 패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NPD도 그렇고 SY도 그렇고 안 봐도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거래량이 올라오는 거,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거래 험횟수는 무조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워낙 세서 그런지 VI가 풀리고도 둘 다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따라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리한 자리고 어떻게 올랐는지 그리고 오른 자리가 굉장히 찝찝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꼭 필요한 거래가 아닌 이상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